예, 안녕하십니까. 자, 롤드월 호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캐노닉 호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주 기본형에 해당되는 호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어떤 호프를 만들고 싶으면 스피치 호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두 개의 단면을 활용해서 호프를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스피치 호프를 쓴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스피치 호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곡면 형태의 호프죠. 곡면을 활용한 호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곡면이 어떤 곡면이 가능하냐? 다 됩니다. 뭐 이상한 곡면 다 돼요. 그렇죠? 사실 뭐 멀티 섹션을 활용한 곡면을 생성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곡면을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들 있죠. Unfold Position, 전개를 했을 때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전개를 하려면 이 폐곡선 같은 경우는 한 부분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닝 커브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런 옵션들이 있어요. 실제 해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면 중에서도 규칙적인 곡면, 룰드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non 룰드 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룰드라는 것은 두 개의 단면만을 사용한 어떤 규칙적인 곡면 룰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미리 보기 프리뷰하면 아무런 뭐 옵션 대화 상자 없이 그냥 쭉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처럼 뭐 다양한 곡면을 만드는 명령이 있잖아요. 뭐 sweep, blend, surface, 뭐 다양한 멀티 섹션 포함해서요. 어떤 복잡한 형태의 곡면 같은 경우에는 non ruled space,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개가 정상적으로 되냐면 전개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개시키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은 수축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이 파란색으로 갈수록 확장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디스토션, 다시 말해 어느 정도의 왜곡이 발생하는지 그걸 시각적으로 확인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이 좀 더 규칙적인 곡면보다는 이 불규칙적인 곡면 있죠. 이런 것들을 판금 형상으로 변환할 때는 이 호프를 써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피치 호프를 써야 한다는 거. 아주 활용화차 뛰어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렇죠. 유선형 건물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형태의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유선형 가구 같은 걸 설계하실 때는 이 호프 기능을 쓰셔야겠죠. 특히 스피치 호프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자. 자, 이렇게 보이죠? 자, 미리 스케치를 그려놨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위로 면을 하나 올린 다음에 또 스케치를 그린 것 뿐입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모서리가 선이 하나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 개의 직선과 호 8개의 어떤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의 개수가 틀리죠. 자, 이런 경우. 자, 포인트를 이렇게 교점을 이용하셔가지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 기능을 쓰실 때는 GSD에서 미리 곡면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셔도 되고 하면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미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GSD로 넘어오죠. 멀티 섹션을 쓰겠습니다. 자, 멀티 섹션 이 전체적인 기능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일단은 단면 찍을 때는 될 수 있으면 가점 위치를 찍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프리뷰 해보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같은 위치를 찍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핑이 될까요? 꼬이죠. 이 멀티 섹션의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클로징 포인트끼리 1차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자동으로 클로징 포인트 잡히는데 연결되고 이 커플링 있죠. 커플링의 방식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지금 비율로 잡혀 있죠. 레이셔 비율로 잡혀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철사잖아요. 철사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쭉 전개를 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요점이 한 5% 되는 지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을 쭉 펼쳤을 때 출발점이 0 그리고 5% 되는 위치 가상의 위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비율이에요.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포인트의 개수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벌텍스로 하시면 돼요. 여기도 포인트 개수가 8개고 위에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8개다 그러면
벌텍스 타입으로 하시면 포인트끼리 1대1로 매칭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벌텍스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에러입니다. 레이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데 면은 꼬이지 않습니까? 실타래를 풀어줘야겠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이드를 쓰셔도 되고 커플링을 쓰셔도 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클로징 포인트 있죠. 얘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주황 갖다 대면, 살짝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연 분홍색이 연 주황색인가요? 예, 마우스 오른쪽 리플레이스 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레이스 요 점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렇죠?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뷰 해보자. 어떻습니까? 꼬인 게 풀리죠. 화살표 방향이 반대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꼬여버려요. 그렇죠? 화살 방향은 절대 반대로 되면 안됩니다. 이렇게요.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리 멀티 섹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라인도 만들어 볼까요? 라인. 이 포인트, 포인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선이, 지금 만들어진 선이 이 면에 달라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볼까요? 라인을 그리는데 이 포인트 찍고 이 포인트 찍으면 여러분 이 선이 여기 면에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당연히 떨어져 있죠. 그렇죠? 당연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붙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포트 면에다 이 공면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면에 착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물론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뭐 전개하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 자, 이 포인트 찍고 이 포인트 찍고요. 그 다음에 면을 꼭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선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찍었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와서 이거를 판금으로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스피치 호프를 하시고요. 여기다가 스페이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개의 단면만 사용되는 룰드한 공면이기 때문에 바로 전개가 미리 보기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언폴드 포지션 한 게 뭐죠? 전개할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개할 위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인밸리언트 포인트라는 것은 이 전개선이 있죠. 전개 위치에서의 양 끝점 중에서 한 점을 찍으면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어 포인트라는 게 뭘까요? 어느 한 부분은 잘라야 되나요? 잘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동적으로 지금 어느 부분, 이 부분이 잘리는 거죠. 그렇죠? 이 선을 찍어볼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잘리는 겁니다. 이 선을 찍으면 여기서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전개될 거고, 녹색 화살표 누르셔가지고요. 그렇죠? 언폴더 포지션을 여기를 잡아볼까요? 그 다음에 인밸리언트 포인트는 여기를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전개 위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폴더를 이 선을 잡으면 이 선에서 이게 좀 에라군요. 자, 티어 여기를 찍겠습니다. 찍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프리뷰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성도 되고요. 안쪽으로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버트 머티리얼 사이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뉴트럴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 쓰겠죠. 지금 두께가 2mm라고 그러면 안쪽으로 1mm, 바깥쪽으로 1mm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쉽게 만들어지죠? 전개하면 바로 전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스피치 코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서 못 만드느냐? 자, 하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호프 누르시고요. 자, 뭔 뜻인가요? 커런트 뷰. 커런트 뷰란 게 뭐죠? 현재 뷰를 말합니다. 전개도 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눌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누르면 3D 뷰죠. 3D 뷰 상태에서 작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누르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Create Multi Section 해놓은 겁니다. 자, 단면 찍고요. 여기 단면 찍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Replace 이 점 찍겠습니다. 다시 Replace 이 점 찍으면 됩니다.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안 돼요. 이 클로징 포인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야지만 이게 뜨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많이 꼬인다 그러면 리무브 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클로징 포인트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면이 생성되겠죠. 언폴딩 포지션을 저는 이쪽으로 하고 싶어요. 여기 라인이 있나요? 없죠. 그럼 마우스 오른쪽 라인 만드세요. 그래서 포인트
이 포인트 찍고 이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그래서 이 서페이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라인 생성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찍어주죠. 라인 생성이 안 됐나요? 다시 한번 포인트 제가 이게 선을 찍었군요. 이 점을 찍어야 되는데. 자, 캔슬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을 지우죠. 클리어 셀렉션 하면 지워지겠죠. 다시 한번요. 크리에이트 라인.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안 보입니까? 그렇죠? 이 포인트 아니고요. 하나, 둘, 셋, 넷.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요. 캔슬하죠. 제가 포인트를 지워버린 모양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죠. 자, 컨트롤 Z 해보죠. 위에 이걸 지워버린 모양입니다. 뭐 라인 만들어지면서요. 그러면 새로 다시 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호퍼 멀티 섹션 마우스 오른쪽이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멀티 섹션 찍고 클로징 포인트 위치 바꾸고요. 위에 것도 위치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K. 그렇죠? 그 다음에 언폴딩 크리에이트 라인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쪽을 잡아보겠습니다. 점 찍고 서페이스 찍어주고요. OK.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인밸런트 포인트는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전개도가 위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TR 부분은 여기서 자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라인 하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 찍고요. 이 포인트 찍고 서페이스 잡아주기 바랍니다. 네, 서포트면 OK 하면 여기서 전개가 되겠죠. TY의 의미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을 잘라서 얘를 전개하는데 그렇게 전개된 것을 어느 위치에 둘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언폴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전개를 하면 이렇게 전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시 호퍼예요.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어보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멀티 섹션으로 만들어진 형상일 수도 있고 스윕으로 만들어진 형상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최종 결과물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자, 이렇게 그렇죠? 이거 의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곡면을 설계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걸 판금 형상으로 변화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호프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호프 하고요. 자, 스피치 호프죠. 서페이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심코 레퍼런스 와이어하고 인베리언트 포인트가 잡히게 됩니다. 인베리언트라는 게 뭐죠? 변함 없는, 변치 않는 뭐 이런 얘기죠. 자, 일단 프리뷰 해보십시오. 프리뷰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아까 전에 못 봤던 뭐가 휙 지나갔죠. 달팽이 한 마리가 휙 지나가고 그 프로그레스 바가 쭉 생깁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공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내가 지금 네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바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좀 생각해보고 너한테 결과 보여줄게. 네, 그래서 지금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하고 보니까 얘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건 너무 복잡하다 야. 뭔가 아무래도 변형이 일어날 것 같다 야. 그래서 디스플레이 디스토션이라는 단초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그럼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바깥쪽으로는 어느 정도 확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변형이.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이게 사실은 원본 곡면을 약간 수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서 뭐 변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만. 자, 근데 자, 요걸 이제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요. 다른 데 두고 싶어요. 근데 찍으면 그렇죠? 원래 있던 선을 찍어보죠. 네, 그 다음에 포인트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프리뷰 해보죠. 요렇게 에러 메시지가 계속 떠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보기 하기 전에
탭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찍고요. 미리 보기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하기 전에 찍으셔야 돼요. 자, 면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위치를 한번 잡아보죠. 저는 여기를 레퍼런스 포인트로 잡고 이 점을 잡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오프닝 커버 있죠? 어느 한 곳은 잘라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찍어보죠. 이렇게요. 여기. 근데 이게 사실은 두 개 잡으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해보죠. 두 개 잡으면 안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자, 클리어하고요. 한쪽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프리뷰 하면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이 잘려나는 게 보이시죠? 약간 나중에 용접하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 전개를 시키는 과정에서 변형이 좀 적게 나게끔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튀어와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위치, 그렇죠? 오프닝 커버 이런 것들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디스토스 해보시면 이렇게 잘려나는 게 보이시죠? 자, 오케이 해보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전개를 시켜보면 실제로 이렇게 전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복잡한 공면을 판검 형상으로 만들 때는 호프 기능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옆에 있는 그렇죠? 프리폼 서페이스 기능을 쓰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호프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난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볼까요? 호퍼. 지금 플랫 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눌러주셔가지고 3D 뷰로 해놓으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찍으시고요. 그렇죠? 프리뷰하면 당연히 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겠죠. 저는 이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그래서 크레이트 라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 점이랑 찍고 서페이스 찍으면 달라붙죠. 이 점에서 한번 잘라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전개되는 게 보이시죠? 디스토션 보죠. 예, 한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도 응용해 보시고 저렇게도 응용해 보면서 최대한 변형이 적게 일어나면서 내가 나중에 이걸 제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판금 형상으로 됐으니까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기술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느냐,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소프트웨어가 실제 현장 기술을 모든 기술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 실제 현업에서 필드에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필드샵에서 이게 변형 제조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호프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제가 솔리드웍스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판검으로 처음부터 판검으로 만들었으면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다른 데서 다른 3D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이제 전개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철판을 자른 다음에 커팅한 다음에 뭐 레이저 커팅을 하시든 뭐 플라즈마 커팅을 하시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팅을 하신 다음에 이걸 이제 뭔가 변형을 해 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단 파라미터 두께는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저 툴레요. 이면 바닥면 1mm네요. 그래가지고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레커나이저 기능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판검 1mm로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안쪽 내경이 얼마쯤 될까요? 여기 내경 있죠? 6.886 그냥 두께만 주겠습니다. 자, 레커나이저 하셔가지고 요 면을 찍어보죠. 기준면, 레퍼런스 페이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보시면 솔리드웍 카티아가 알아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판금 영상을 인식을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실제 월에 해당되는 것은 파란색으로, 밴드에 해당되는 색은 녹색으로, 스탬프에 해당되는 것은 주황색으로 막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OK 누르면 실제로 잘 되느냐,
잘 안됩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카티아 내에 있는, 그렇죠? 이 판금 명령을 사용해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어떻게든지, 그렇죠? 전개는 시켜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전개가 되느냐?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 안 돼. 아직까지 판금 명사 인식이 안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GS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멀티 익스트랙트라고 있습니다. 자, 면 하나 찍고요. 자, 기본값은 포인트 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은 면만 인식이 되는 거죠. 요거는 뭘까요? 포인트라는 것은 이 내가 선택한 면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면을 선택하였다니까 윗면, 아래면 다 선택되죠. 탄젠시는 탄젠시하게 연결되는 면만, 그러니까 위의 면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면을 하나 추출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GS로 넘어오겠습니다. 요거는 잠시 하이드 해놓죠. 근데 또 같은 바디 안에 들어있으면 이런 거 헷갈리실 것 같아요. 새로운 바디 하나 만들죠. 얘는 여기로 갖다 놓겠습니다. 얘를 워킹온에 해놓고요. 얘를 가지고 미리 만들어지는 공면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멀티시큐어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호프를 사용해서 스피시 호프 스페이스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위치요. 이 선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밸리언트 포인트는 그냥 이 포인트는 찍죠. 그 다음에 프리뷰 해보죠. 어떻게든지 뭔가 막 생각을 하면서 두께 1mm짜리 생각하면서 전개를 시켜줘요. 그렇죠? 자, 오케이 누르시면 단지 변형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변형 안 된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그렇죠?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은 따로 빼내야겠죠. 여기를 막아야겠죠. 막고 나중에 스탬프 기능으로 여기를 인식시켜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호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전개를 시켜보면 전개도 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뚫어가지고 뭐 찍어 누르든지, 그렇죠? 굽히든지 밴딩을 처리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하여튼 이 호프 기능은 상당히 유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멀티 섹션 서페이스만 이 호프 기능으로 뭐 활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서페이스로 만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룰다운 공면이 아닌 넌 룰다운 공면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걸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원본 공면을 좀 수정해 줘야 된다.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언폴더 포지션하고 이 언폴더 오프닝 커브의 의미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